안녕하세요. 해 뜨는 정동진입니다. 여러분, 해가 뜨면 어때요? 밝아지죠. 밝아지죠? 밝아지면 어때요? 네? 따뜻해져요. 따뜻하죠. 여러분들 마음이 이 강의를 통해서 다 따뜻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분노에 이어서 이번에는 불안과 걱정이죠. 그것도 불안과 걱정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고 어떻게 통찰할 것인가. 이런 강의는 아무 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안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불안은 뭐예요, 여러분? 불안. 불안이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경험하고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불쾌하고 뭐예요? 불쾌하고 뭐예요 또? 고통스러운 감정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불쾌하거나 고통스러운 감정을 겪지 않는다면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신 분이죠. 그래서 불안은요, 일반적인 감정, 행복이나 뭐 환희나 아니면 기쁨이나 이런 감정과 다를 게 없어요. 그렇다면 불안은 여러분이 단지 이름일 불안일 뿐이죠. 그래서 불안이라는 감정은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이나 편안함을 저해하는 어떤 요소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불안이 오히려 반가운 감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맞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불안을 유발하게 되죠? 불안을 유발하는 요소는 저는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불안의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불안의 원천을 알 수 없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걱정하는 양상에서 우리는 불안을 유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불안의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3가지 행동 강령을 이행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체크리스트예요. 여러분 책을 보시면 나는 언제 불안하고 걱정을 느끼는가? 나는 어느 때 어떤 환경과 어떤 정서적 분야에서 불안을, 걱정을 느끼는지를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불안의 종류 가운데 어디에 나의 불안이 속하는지를 DSM-4에 의하면 범불안, 특정공포, 광장공포, 그리고 사회불안과 사회분리, 그리고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앓고 있는 공황장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박성 가운데 과연 나의 불안은 어디에 속하는지를 심도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다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우리가 정말 불안한 감정이나 걱정하는 감정이 올 때 우리의 신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렇다면 그 신체 반응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옆 사람이 나의 불안과 걱정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공감해 줄 때 나의 신체 반응은 어떻게 이완하고 수축되는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그러면 10페이지를 피시면 10페이지에 언제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지금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0이고요. 가끔 그렇다는 1이고요. 자주 그렇다 2점. 그리고 항상 그렇다는
3점을 매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나의 총점이 얼마나 되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보세요. 과연 나의 불안은 몇 점이나 될까 궁금합니다. 아주 천천히 잘 꼼꼼하게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는 반드시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할 때 나는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 두 번째는 건강염려증이죠. 연세가 드실수록 우리는 건강염려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은 연세가 들지 않아도 젊은 사람들도 자기 건강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챙기는 편에 속해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군가와 헤어질 때,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랑 헤어질 때, 이건 뭐에 속하나요? 불안 가운데? 분리불안. 그리고 네 번째는요, 원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 원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시험을 칠 때나 발표처럼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을 때 나는 불안을 느낀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소하게 일상에서 자주 걱정하거나 불안을 느끼는데요. 이 불안감이 바로 불안의 원천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섯 번째는요. 사소하게 일상에서 자주 걱정하거나 불안감을 느낀다. 그리고 중요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할 때, 정말 우리가 중요한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 불안하고 걱정하죠.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경우에 불안하고 걱정이 될까요? 여덟 번째는 뱀 같은 특정한 대상, 비행기나 엘리베이터 등등에서, 이건 폐쇄에 가까운가요? 폐쇄증? 그리고 아홉 번째는 사람이 아주 많거나 텅 빈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이 폐쇄증이죠. 그 다음에 10번째는요.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일어나는 것 같을 때, 이것이 그 연예인들이 흔히 앓고 있는 공황장애에 속해요. 그 공황장애를 나와서 그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정말 어느 순간 갑자기 죽을 것 같대요. 숨이 넘어갈 것 같고 굉장히 힘들다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공황장애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불안 있나 하고 걱정되는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몇 점이나 될까요? 그 점수가 나온 데서 3.3을 곱하시면 되는데 누가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도와주셔도 되고 점수를 한번 점수를 잘 못하시면 누군가 한번 보살핌을 받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려우신가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몇 점이나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응? 몇 점이나 나오셨어요? 우리 황명학 선생님 몇 점이세요? 46점이. 그러면 아주 불안과 걱정을 좋은 상태에 속하는데, 그죠? 김영태 선생님 몇 점? 오, 괜찮으세요. 괜찮으시죠? 저는 여기서 저 점수를 매긴다면 거의 점수가 없어요, 저는요. 거의 점수 아주 태평한가요, 저는?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여기에 보면 저는 별로 이게,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불안하고 걱정되는가 점수는 끝났죠, 각자. 그러면 다음 행동 강령으로 넘어갈게요. 내 불안의 종류는 어디에 속하는지 각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DSM, 미국 정신장애 진단 DSM-4에 의하면 여기에는 7가지 불안이 나와 있어요. 범불안,
특정 공포, 광장 공포, 그리고 사회불안, 분리불안, 그리고 공황장애하고 강박성 이렇게 7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불안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나의 불안은 이 가운데 어디에 속한다? 범불안. 시도 때도 없이 불안한 상태인가요? 범불안은 사회불안. 내가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내가 잘못할까봐 걱정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저 사람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것들이 사회불안에 속해요. 또 과연 나는 불안이 어디에 속할까요? 내 불안은 어디에 속하시는 것 같아요? 응? 사회불안. 왜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불안하신가요? 평가받는다는 그 생각이 평가받을 때. 동료한테 평가받고, 나한테 평가받고, 친구한테 평가받는 그런 그런 사회불안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근데 요즘 많이 좋아지셨지 않나요? 그러니까 전에보다. 좋아지긴 했지만 특정한 주요한 행사가 있거나 특정하게 제가 중요한 이렇게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해야 된다는 그 상황이 오면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불안. 네, 그 전에는 물론 이제 제가 그 상담을 받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은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근본적인 불안은 너무 뿌리가 깊은 것 같아요. 네. 근본적인 불안. 과연 우리는 이 근본적인 불안을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은 불안과 걱정이 끝나는 마지막 시간이 되면 우리 선생님께서 불안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불안은 어디에 속할까요? 선생님, 황병합 선생님. 네? 내 불안은 어디에 속한 것 같아요? 저희 불안은 강박 있지 않나 싶어요. 왜 강박성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노력할 때 과연 목표치에 다가가고 있는가, 난 열심히 하고 있는가, 네. 그래서 뭐 억압되고 그러신가요? 추가해지고 시간에 쫓기는 그런 감정이 들지 않나. 그런 불안. 그렇군요. 우리 고노문 선생님은 나의 불안이 어디에 속하는 것 같으세요? 지난 여름에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그 삶과 죽음에서 살아나셨는데 그 후유증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이 가운데 불안과 공포는 어디에 속하세요? 범불안. 우리 선생님께서 여름에 한번 이렇게 죽음에서 숨이 끊어졌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잠을 자는 게 불안하다. 눈을 감는 게 불안하다. 굉장히 힘드신 시기를 지난 여름에 견디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이 불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해답이 이번에 나올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번 불안과 걱정의 이 프로젝트를 마치시고 나면 그 다음은 우리 모두가 불안에서 벗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빠지지 마시고 이 강의를 끝까지 참석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혜자 선생님도 불안을 느끼시나요? 있는데 전 별로 없어요, 여기. 별로 없어요. 네. 있다면 나의 불안 어디에 속하는 것 같아요? 있다면은 사회 불안도 아니고 그냥 우리 사소하게 그냥 일상에서 느낄 때 그런 때만 조금 느끼지 뭐 여기에 보면은 해당 사항이 별로 없어요. 행복하신 분. 우리 김영찬 선생님은? 분리불안. 분리불안이 뭐죠? 나의 친구와 가까운 누구와 헤어지려고 할 때 저는 분리불안이 있어요. 저도. 뭐냐면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아직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어머니라는 그 단어를 외우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나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 하려고 하지 않아요. 눈물이 막 통곡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분리불안을 저도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있고 가지고 있어요. 현재도. 근데 정말 떨치기가 어렵더라고요. 또 다른 분 어떤 불안을 가지고 있는지 저 앞자리에 쓰신 분. 예, 선생님. 예. 나는 불안을 가지고 있다면 어디에 속할까요? 특정 공포? 특정 공포.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차가 굉장히 많이 막혔을 때, 네. 아니면 뭐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네. 숨이 막히고 예. 죽을 것 같은 그런. 요즘 많이 여기 다니면서 좀 좋아지긴 했는데 네.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렇군요. 사실 특정 공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대상이 있고 상황이 있거든요. 네. 대상에는 뱀이나 개, 거미 이런 동물에 대해서 공포를 느낄 때는 그것이 대상 공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황 공포는 높은 곳이나 비행기, 뭐 엘리베이터, 극장 이런 거는 그 상황 공포라고 지금 여기는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그 분들이 특히 또 어떤 것도 있냐면 피를 보면 몹시 불안해하고 걱정을 해서 막 도피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간혹 있어요. 네, 우리 선생님은 나의 불안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특정 공포입니다. 왜, 뭐 때문에요? 이제 상황은 아마도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뱀이나 뭐 이런 좀 진해나 이런 거는 공포심을 느끼는. 그러시군요.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남자분들은 이런 특정 공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굉장히 예외, 뱀은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어릴 때, 전 뱀 잡을 수 있어요. 어릴 때도 뱀 잡았어요. 잡아서 막 무더기도 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남자분들은 전혀 저는 무섭다, 막 걱정된다, 이런 건 없는 줄 알았어요. 신인 남자도 사람이에요. 그러나요? 오늘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신선한데요? 그렇다면 또 다른 분은 어떤 불안을, 우리 스님, 나의 불안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건강이 안 좋아져서 네. 그로 인해 모든 일상에 좀 제약이 있다 보니 거기서 오는 불안이에요. 건강염려증. 그러시군요. 우리는 과연 나의 불안이 어디에 속하는지, 그 불안이 나에게 무엇 때문에 오는지 그 원인과 원천을 알 수 있고요. 일상생활, 그냥 우리 평범한 생활에서 그저 걱정하시는 분 있죠. 걱정이 많으신 분. 그렇지만 않다면,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나의 불안이, 나의 걱정이 내가 그 원천만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다음은 그렇다면 우리가 불안이나 걱정을 느낄 때 우리 몸에 오는 신체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죠? 12쪽이요. 12쪽? 12쪽. 자, 12쪽을 피셔서 나의 신체 반응에 대한 체크리스트입니다. 각자가 한번 해보세요. 나의 신체 반응은 자주 손이나 다리가 떨린다. 그리고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 또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을 느낀다. 그리고 숨이 막히고 질식할 것 같다. 그리고 미치거나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이게 뭐예요? 공황장애죠. 자주 소화가 잘 안 되고 늘 뱃속이 불편하다. 자주 얼굴이 붉어지곤 한다. 근육이 긴장되고 뻣뻣해지고 저린다. 나는 과연 불안할 때 어떤 신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세요. 다 하셨나요? 체크를 다 하셨다면 옆 사람과 나의 불안을, 나의 걱정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과연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나의 불안과 공포를 공감하고 지지하고 수용해 줄 때 나의 신체 반응이나 나의 몸이 어떻게 수축되고 어떻게 이완하는지 잘 그 변화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빈 공간에다. 자, 그 체크리스트를 하시고요. 두 분씩 앉으셨죠? 같이 나누어 보세요. 나는 평소에 불안과 걱정을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 그랬군요. 공감하고 지지해 주셔야 돼요. 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 분씩, 두 분씩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으며 공감과 수용과 지지를 받았을 때 나의 신체 반응이 어떻게 수축됐고 어떻게 이완됐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채 선생님 두 분 어떠셨어요? 두 분. 어떤 불안을 느꼈으며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빨리 뛰고 이런 불안, 신체 반응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 계신 분은 그렇게 불안의 강도가 저보다 높지 않으신 거예요. 네. 저를 공감해 주시면서 제가 무언가 항상 이렇게 뭐라고 하셨나요? 항상 이렇게 불안해하고 걱정스러움이 많은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선생님께서도 그 예전에 내가 너무 깔끔하고 그런 성향 소품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피곤하고 그게 나한테 주는 게 너무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더라. 그런 이야기 해주시면서 제가 느꼈던 실질적인 반응은 불안은 나만 느끼는 게 아니었지만 이걸 내가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이렇게 편안하게 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될 수도 있고 나처럼 계속 불안감을 쫓아갈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 그럼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것은 나의 신체 반응에서 이완이 됐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얼굴이 조금 이완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김인재 선생님은 내가 불안을 이야기하고 나니까 나의 신체 반응이 어떻게 변화가 왔어요? 이제 편안해지고 내가 이제 살아온 거 그런 거 이제 예전에도 나고 그랬는데 이렇게 살았다 얘기해주는 게 그러니까 내가 항상 불안하고 그러면 내 몸을 내가 갉아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감을 긍정으로 바꾸는 거야. 내 스스로. 네. 만약에 뭐 이제 뭐 200만 원을 어떻게 해서 뭐 사기당했다가 네. 뭐 2천만 원 아닌 게 다행이지. 예. 그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어차피 200만 원에 대해서 그거에서 그렇게 하면 내가 나를 깎아먹으니까 2천만 원이 아닌 게 다행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살려고. 저 뒤에 두 분 있잖아요. 나의 불안을 이야기하고 나니까 지금 신체 반응이 어떻게 변하신 것 같아요? 그 두 분. 네. 내 이야기를 털어놓으니까 불안을 이야기하고 나니까 난 좀 어떠세요? 저희 두 분은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네. 이랬었거든요. 이렇게 서로 공감하는 얘기를 하니까 네.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편해지셨군요. 이쪽 분은? 저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정말 궁금한 분이 계세요. 여기 맨 앞에 남자분이 두 분이 얼마나 진지한지 저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요. 이야기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아직도 멀었어요. 자, 나의 불안과 걱정을 이야기하시고 나니까 나의 신체 반응 어떻게 이완을 느끼실 수 있었나요? 네. 어떤? 그냥 공감받는 느낌. 네. 공감받고 이해받는 느낌이 편해지고. 네. 그런 것들이 좋아요. 그렇군요. 그 옆에 계시는 선생님. 이 발표의 불안에 대해서 이제 네. 주로 제가 얘기를 하니까 네.
이분도 옆에 있는 분도 그 발표 불안이 굉장히 심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도 그런 되게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다른 분들도 그런 어떤 것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들면서 약간 좀 편안한 마음이 좀 생겼어요. 편안한 근데 마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굳이 그렇게 이렇게 집단 상담을 하셨다 그래요. 네. 불안한 어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발표를 잘 하고 하지만은 마음은 불안해 있다. 저랑 좀 같은 어떤 거 마음이 조금 이렇게 안정된 그런 안정되셨군요. 그 두 분이 이렇게 정말 발표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신 분 같은데도 불구하고 나와 똑같은 불안을 가지고 있었거나 하는 동질감. 그러면 혹시 질문을 드리겠는데 나의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불안을 꺼내? 어디서? 마음속에서. 누가 그 불안 꺼내봐요. 자, 불안을 꺼내드리면 제가 그 불안을 없애드릴게. 불안 꺼내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발표 불안이나 여러 가지 불안들이 많이 있었는데 꺼내면서 거의 해소가 된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서 말씀드립니다. 불안을. 자, 여러분 불안이 어디 있는지 나의 불안과 걱정을 책상에 올려놓으세요. 지금부터. 자, 모두 눈을 감으시고 모두 눈을 감으세요. 모두 눈을 감으시고 허리를 쫙 펴시고 귀는 어깨와 나란히, 코는 배꼽과 나란히. 지금부터 나는 언제 불안했었던가, 그리고 그 불안이나 걱정을 느낄 때, 걱정을 감지할 때 나의 신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잘 알아차림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정말 불안했던 시간으로 돌아가세요. 내가 정말 걱정이 되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 대상을 만나고 그 색깔과도 만나고 그 모양과도 만나고 그 무게와도 만나고 신체 반응에 오는 퍼센트도 함께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의 불안의 색깔은 어떤 것이며 나의 불안의 무게는 어떤 것이고 그 불안을 형체로 나툰다면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 불안의 퍼센트는 내 몸 불안 느낌 가운데 몇 퍼센트고, 만약 불안에 어떤 형체가 있다면 그 형체의 무게는 얼마나 되는지, 벽돌 한 장인지 20kg 쌀인지 아니면 10kg인지 아니면 공 하나인지 아니면 과연 나의 불안의 무게는 어느 정도 되는지 잘 알아차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시간으로 그것과 다시 만나세요. 그래서 그 물건을 확실하게 알고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충분하게 불안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불안을 회피하지 마시고 불안을 한껏 내 것으로 나와 동시에 같은 하나의 일원으로 생각하시고 만나세요. 그 불안과 여러분이 만나지 않고 회피하면 여러분의 불안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분노와 불안과 우울과 함께 하나가 될 때 여러분은 치유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그 불안과 걱정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자, 모두 손을 얹어주세요. 가슴에 손을, 자, 여러분 마음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 생각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들 감정 속에 들어있는 그 불안을 지금부터 하나, 둘, 셋 하면 힘차게 꺼내서 책상에 딱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좋아요. 그리고 눈을 뜨시고, 몸을 흔들흔들 하시고, 자, 방금 내가 책상 위에 내던진 그 불안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크게. 잘 가. 불안아 물러나라. 또. 안녕. 이제 오지 마. 또 어떤 말 하고 싶으세요? 나의 불안을 내가 내 몸속에서 꺼내서 던졌어요. 어떤 말 하고 싶으세요? 이제 끝. 불안 끝. 또. 응?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응? 여러분, 불안에게 미안하지 않았나요? 어머, 저는 제가 제 불안과 만났을 때 정말 미안했어요. 그 불안에게 정말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불안아, 그동안 고마웠어.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마웠어. 난 너 때문에, 불안이란 너 때문에 나는 그동안 행복했고, 너 때문에 나는 그래도 편안하게 살았어 라고 말해줄 수 있었는데, 그 불안 때문에 나는 행복했고요. 그 불안 때문에 나는 지금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불안이 어느 날 나를 지켜주지 않고 어느 날 나의 행복을 완전히 깨트려버렸다면, 불안이 없었다면, 불안을 느끼지 않았다면 나의 행복을 완전히 송두리째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안이라는 감정은 우리들에게 행복을 저해하는, 편안함을 저해하는, 고요함을 저해하는 밝힘의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세요? 그 불안으로 하여금 나는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순간 존재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불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단지 불안이란 이름으로 남겨진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불안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불안이라는 감정을 함께 했는데 그 불안이라는 감정 또한 불안이 오고 싶어서 왔어요? 여러분들이 초대한 거거든요. 여러분 각자가 불안을 초대하고 분노를 초대하고 화를 초대했던 거예요. 문 밖에 불안이라는 손님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건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불안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서 오라고. 그런데 결국은 어때요? 난 너 반갑게 맞이했는데 너 싫으니까 돌아가. 이러신 거죠. 그러면 얼마나 미안해요. 불안이라는 감정에 미안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미안해. 내가 너를 불현듯 나도 모르게 반갑게 맞이하기는 했는데 사실 네가 마음에 안 드네? 그는 어떤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 친구가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 보였어. 외모도 아름답고 정말 멋져 보였는데 함께 있어 보니 그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야 되나요? 나 네가 마음에 안 드니까 친구하지 말자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러면 숙제예요. 과연 나는 마음에 들지 않은 친구를 내가 정말 만나게 돼서 어느 날 같이 하게 됐는데 그 동반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마음에 안 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도반한테 맞춰가야 돼요. 그 도반한테 맞춰가야 돼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함께 할 수 있어야겠죠. 좋으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불안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불안을 느끼고 나의 불안은 어디에 속하고 그리고 그 불안은 나의 신체 반응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주 간략하게 이게 심도가 깊지 않게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너무 이렇게 적지요. 시간이 좀 장시간이 되면 더 깊게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을 나눌 수 있었는데 시간의 관계상 저는 여기서 불안이라는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과연 지금 현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오늘 함께 강의를 같이 하고 감정이라는 걱정이라는 불안을 같이 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심정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함께 하시니까 어떠세요? 예, 그동안에 일상에서 늘 불안한 마음, 걱정되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곤 했는데 오늘 스님의 이런 좋은 강의를 듣고 보니까 불안과 직면해서 이렇게 또 불안을 끄집어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불안감이 많이 이렇게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불안하지 않으셔도 될까요? 뭐 불안과 함께 하면서도 불안해하지 않는 막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뒤에 저 남자분. 네. 네. 이런 불안에 대해서 교육받거나 생각하거나 그런 적을 별로 없었다면 피하고 싶었던 마음뿐이었는데 네. 이런 불안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보고 반응이라든지 원인도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기회가 있어서 조금은 더 불안에 대해서 좀 이해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첫 강의죠. 불안의 이해를 돕는 시간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 이외에 정말 많은 박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불안과 걱정을 또 많이 대화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앞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상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